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자정 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여러 변수를 떠안게 된 경제와 정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이 여당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현재 정부의 진단과 행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에서 경제도 좋고 고용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좀 빨간불이 켜진 건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24일 날 발표한 3분기 실질 총 국내 생산성 GDP가 0.4% 2분기보다 0.4%를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5년 동안의 평균이 5.3%였어요. 경제 성장률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3.4%, 4.4%.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3.2%였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대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아마도 대경제 여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수출이 11개월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난 25일이죠. 농업 분야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논란이 가속화됐는데 일단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 나아가 이게 경제에 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대만과 브라질도 이런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95년도 협상에서 있었었는데 농업 분야에 한해서만은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크게 정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한 그 나름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어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지위 보조금이 굉장히 삭감될 수밖에 없고요. 그 쌀이제 개방 포함해서 개방이 돼버리면 농민분들의 경쟁력은 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소매 부분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금 쌀을 한 40만 톤분을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513%의 과세를 했는데 이게 15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산 쌀과 국내 쌀이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아마도 올해 513조의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개방됐을 때 필요한 보조금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1조 4천억 정도를 2조 2천억 정도로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을 위로를 하겠지만 그 파장은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새해 나라 살림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나라 살림 쓸 곳은 많아지고 국회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아무리 슈퍼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거나 더 나가서 내 대외 여건이 회복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 봐서는 이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좀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정책을 전환을 시켜서 그러려면 이제 크게 우리 지난 통계청이 2017년 9월이 경기 순환기로 최정점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강 국면이라고 하면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쓸 때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푼다든지 세금을 늘린다든지 통상회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재정 확대를 해야지 재정 확대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이 정부가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다른 정책들이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유지했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뀔 겁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이었다면 이거를 혁신 성장으로 좀 약간 수정을 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시장이 주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사후정은 경제와 맞물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